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봅시다. 어휘. 첫 번째, 빈칸에 어울리는 어휘를 쓰십시오. 5개의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즐기다, 흘리다, 관찰하다, 공유하다, 개발하다. 한번 쓰십시오. 1번, 눈물, 진땀, 코피, 국물. 어떤 어휘가 어울리나요? 그렇죠. 흘리다. 2번, 인생, 휴식, 휴가, 휴일, 즐기다. 3번, 도시, 땅, 능력, 기술, 개발하다. 4번, 정보, 기술, 지식, 문화, 공유하다. 5번, 행동, 변화, 자연, 별, 관찰하다. 문제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6개의 어휘가 나와 있네요. 호호, 우연히, 세대 차이, 벅차다, 공유하다, 색다르다. 자, 함께 볼까요? 1번. 한국 사람들은 라면이 뜨거우니까 호호 불면서 먹어요. 2번. 요즘 학생들이 보내는 문자를 받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 3번.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대학교 동창을 만났다. 4번.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색다른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늘고 있다. 5번. 요즘 사람들은 동호회를 통해 정보도 공유하고 사람들과 친목도 다진다. 4급에 올라오니 신문 발표도 해야 하고 공부할 게 많아서 따라가기가 벅차요. 자,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상황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어떤 상황일까요? 지난 주말에 친구가 대구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같이 가자고 해서 대구에 다녀왔다. 듣기에는 대구가 아주 보수적인 곳이라고 들었는데 들었던 것보다는 그리 보수적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는 건 정말 어려웠다. 자,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저는 지난 주말에 대구에 다녀왔어요. 대구가 아주 보수적인 곳이라던데 정말 그래요? 는다던데, 니은다던데, 다던데 이 문법은 다고 하던데의 줄임말로 과거에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을 회상해서 말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과거에 대구가 아주 보수적인 곳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그 들은 사실을 회상하면서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들었던 것에 비하면 그리 보수적이지 않았어요. 에 비하면은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를 판단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여기서는 옛날에 들었던 것과 비교해서 대구는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랬군요. 한국의 어른들과 식사할 때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예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여간지 않다는 아주 그렇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다음은 어떤 상황인가요? 나는 주말마다 회사 동료들과 축구를 한다. 내가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정말 좋다. 주말이면 항상 축구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 하루라도 안 하면 오히려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 같다. 역시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 자,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스트레스도 풀 겸 운동도 할 겸 축구를 해요. 여기서 을 겸, 리을 겸 이 문법은 행동의 목적이 두 가지 이상일 때 사용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축구며 농구며 못하는 운동이 없으시니까요. 겨울에도 운동을 하세요? 이며 며 이 문법은 둘 이상을 나열해서 예시할 때 써요. 축구, 농구 등 못하는 운동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럼요. 겨울이건 여름이건 늘 축구를 해요. 이 문법은 거나, 거나의 줄임말로 앞뒤 비교 가능한 내용이나 상대적인 내용을 나열하고 나열한 것에 상관없이 결과가 같다는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래서 겨울이건 여름이건 상관없이 늘 축구를 해요 라는 의미예요. 주말마다 그렇게 쉬지도 않고 축구를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피곤이 풀리는걸요? 능걸요, 은걸요, 니은걸요. 이 문법은 다른 사람의 말에 덧붙이거나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서 가볍게 반박할 때 쓰는 문법이죠. 주말마다 쉬지 않고 축구를 하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오히려 피곤이 풀린다고 가볍게 반박하기 위해 오히려 피곤이 풀리는 걸요? 라고 한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안 하면 병난다고들 하잖아요. 는다고들 하다, 니은다고들 하다, 다고들 하다. 이 문법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인용할 때 사용해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안 하면 병이 나요 라고 말했어요. 말하기. 첫 번째. 여러분은 한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요. 한국 음식이 소개되어 있네요.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다음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보십시오. 맛있어 보이는데요. 도대체 무슨 음식일까요?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비빔밥과 된장찌개입니다. 비빔밥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만드는데 저는 채식을 주로 하는 편이라 다양하고 신선한 채소와 여러 가지 나물이 들어간 비빔밥을 즐겨 먹습니다. 싱싱한 자연의 맛이 그대로 담긴 비빔밥에 된장찌개를 같이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된장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도 풍부하다고 들었습니다.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먹고 나면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사진은 뭔가요? 낙지볶음입니다. 저는 낙지볶음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낙지볶음, 육개장, 떡볶이 같은 매운 음식을 아주 좋아해서 잘 먹는데 한국 사람들이
내 입맛을 알고 나면 한국 사람 같다고 다들 놀라워합니다. 제가 한국 음식 중에서 낙지볶음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멕시코나 태국의 매운맛과는 다른 한국 음식만이 지닌 독특한 매운맛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한국 음식 중에 불고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불고기는 소고기를 얇게 썰어서 여러 채소와 버섯을 함께 넣고 양념을 합니다. 불고기는 상추로 쌈을 싸 먹고 여러 채소와 함께 먹기 때문에 몸에 좋은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고기는 매우 건강한 음식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불고기는 맵지 않고 담백해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숯불에 구워 먹는 불고기는 정말 최고입니다. 지난 과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죠? 자, 한국의 말맛. 아 다르고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말로 감정과 느낌을 아주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아 다르고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모음 하나만 바꿔도 그 말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말하는 사람의 듣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야, 너 정말 이렇게 할래? 라고 이렇게 라고 하면 화가 나 있거나 그에 대해 책망하는 느낌이 있지만 그 녀석 참 일을 요렇게 해놓고 가다니 라고 요렇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책망은 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귀엽게 생각하는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이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출렁출렁과 찰랑찰랑의 경우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표현합니다. 감성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특징은 형용사가 많다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얼얼하다, 알알하다, 얼근하다, 얼큰하다, 매콤하다, 매큼하다, 맵다, 알큰하다, 알근하다, 알근달근하다, 칼칼하다, 컬컬하다, 아리다, 쏘다, 알짝지근하다, 맵싸하다 등 매운맛을 나타내는 어휘도 매우 다양합니다. 맛이나 색깔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뿐 아니라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와 의태어도 그 어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살펴볼게요. 1번. 한국어의 감성 언어적 특성의 예를 위에서 찾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국어에서는 모음 하나만 바꿔도 그 말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말하는 사람의 듣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드러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감성 언어의 특징인데요. 어떤 예가 있었나요? 네, 이렇게와 요렇게 느낌의 차이, 그리고 출렁출렁과 찰랑찰랑 느낌의 차이, 그리고 한국어의 많은 형용사가 한국어의 감성 언어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어요. 자, 2번. 다음은 신문에 나타나는 의성어, 의태어의 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야기해 보고 여러분도 신문에서 직접 찾아보십시오.
마을 잔치로 온 동네 들썩들썩. 여러분, 들썩들썩은 시끄럽고 부산하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을 말해요. 신문을 볼까요? 명동이 들썩들썩, 현빈이 명동에 떴다. 현빈이 명동에 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현빈을 따라다니며 왔다 갔다 소리도 질렀겠죠. 그래서 명동이 들썩들썩. 가을이라 바람 솔솔 불어오니 솔솔 이것은 바람이 보드랍게 부는 모양을 말해요. 그리고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가볍게 풍기거나 피어오르는 모양을 말해요.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난다. 신문을 볼까요? 시청 정문 앞 커피 향기 솔솔. 장애인 홀로서기 돕기 앞장. 커피 향기가 난다는 것을 감성적으로 표현했어요. 다음, 추석 가까워 물가 껑충. 껑충은 높이 솟구쳐 뛰는 모양이에요. 신문을 볼까요? 용팔이 주원. 거침없는 상남자 포스에 시청률도 껑충. 주원이라는 배우가 용팔이라는 드라마에서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줬더니 시청률이 껑충, 갑자기 높아졌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네요. 다음, 유통과정 줄이니 한우 값이 뚝. 여기서 뚝이란 계속되던 것이 아주 갑자기 멈추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신문을 볼까요? 메르스 2호 중국인 관광객 발길 뚝.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는데 메르스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오지 않게 됐어요. 계속되던 것이 갑자기 멈추는 모양을 뚝 이렇게 표현해요. 미국 슈퍼모델 지난 주말 깜짝 방북. 여기서 깜짝은 갑자기 놀라는 모양이에요. 신문을 볼까요? 홍종현 웨이보 개설 유창 중국어 실력에 깜짝. 홍종현이라는 한국인 연예인이 중국어를 그렇게 잘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매일 조금씩 한국어로 말하다 보면 나의 한국어 실력이 껑충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내 모습에 깜짝 놀라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 만나요. 바이바이.